어머니, 결혼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그런 건 너무 구식 아닌가요? 구식이라고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게,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게 구식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희영이도 저와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 결혼을 책임질 준비도 내 딸을 사랑할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지. 엄마, 형국 씨는 그저 희영아, 너도 똑바로 봐. 이 결혼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대의 사연에 꽃이 핍니다. 노을빛에 물든 당신의 이야기. 인생 시 한 줄. 오늘도 누군가의 편지를 엽니다.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김순녀입니다. 저에게는 이쁜 고명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제가 느낀 불안과 혼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어머니로서 지켜만 볼 수 없는 순간이 오더군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였고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멈춰 세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30살 때 사별하였고 그 이후로 40년간 혼자서 딸 희영이를 키우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딸은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고 제 모든 희망과 꿈을 담은 존재였습니다. 희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졌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결국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저는 딸을 볼 때마다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희영이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싶어 가끔 혼자서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를 나온 부잣집 외동아들이라며 김형국이라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딸이 연애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희영이가 이제야 누군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형국이라는 남자는 30살로 희영이와 나이도 잘 맞았고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생 이런 곳은 와본 적도 없는 제가 약간은 긴장했지만 희영이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딸이 나보다 더 떨리는 눈치였지만 저는 어머니로서 그 남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남자가 과연 우리 희영이와 잘 맞는 사람인지, 내 딸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봐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희영이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김형국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꽤나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편이었고 나름 신뢰감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형국이가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분명 나쁘지 않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대화 중에도 자주 딴 곳을 쳐다보는 것이었죠.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가운 벽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희영이와 대화할 때도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무언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나올 때쯤 저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희영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국이와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마치 표면적인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남자는 희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식사가 끝나자 형국이는 천천히 계산을 마친 뒤 희영이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형국의 태도와 그날의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희영이와 정말 잘 어울릴까?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 불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희영이가 다시 한번 김형국과 만나 저녁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날 첫 만남에서 느꼈던 찝찝함을 털어내고 싶었기에 두 번째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의 음식점에서 형국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형국의 태도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고 격식을 차린 척했을 뿐 대화의 깊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가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시종일관 무심한 태도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딸과의 중요한 시간에서조차 그가 이렇다면 앞으로 딸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국의 말 한마디가 저희 불편함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해해 주실 것. 처음에는 그저 일 때문에 바쁘다는 말로 들렸지만 그가 덧붙인 말들이 저를 서서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희영이도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결혼 준비는 아직 멀었어요. 결혼이라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 나이쯤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운 딸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라니. 희영이를 옆에 두고 마치 결혼을 미뤄도 상관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이어가는 형국을 보고 저는 점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희영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오히려 형국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듯 보였습니다. 맞아요. 형국 씨 말이 맞죠. 요즘에는 결혼이 급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엄마, 희영이의 이런 반응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형국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희영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면 형국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 마음속 의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에 형국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계속해서 자식들의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형국은 짧게 대답하거나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맞아요. 혹은 그렇군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그때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을 마치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희영아, 형국 씨가 그렇게 바쁘다는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결혼할 준비가 된 것 맞니? 그러자 희영이는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아직 시간 많잖아요. 형국 씨도 바쁘고 저도 일이 많으니까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희영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국의 무심한 표정과 희영이의 변한 태도를 보면서 불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형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과연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결혼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쩌면 희영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닐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희영이와 깊이 대화할 기회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딸이 점점 형국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저로서는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희영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 남자에게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희영이가 제게 다가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미루자던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형국이 압박을 넣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희영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없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국과 희영이가 다시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형국의 부모님이 저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통해 자식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딸의 결혼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려입고 자리에 나가면서 저는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희영이에게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형국의 부모님과 처음 만난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역시 나름대로 자리를 차리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도중 형국은 부모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쾌했습니다. 특히나 대화 중 제 말을 가로막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요즘 세대는 다르니까 그런 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이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싶어 잠시 멍해졌지만 곧바로 형국의 태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딸과 결혼할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내내 제가 형국에게는 단순히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 도중 형국이 저와 희영이를 두고 가볍게 웃으며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농담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희영이가 저를 과보호한다고 말하며 제가 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농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희영이를 엄마 밑에서 너무 잘 자라서 아직도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그동안 피땀 흘려 키운 내 소중한 아이를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모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영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영이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국의 농담에 맞장구 치며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 똑똑하고 자존감이 높던 희영이가 왜 이렇게까지 형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국 씨, 제가 처음으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영이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게 맞으신가요? 형국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형국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뒤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국 씨,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가족끼리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 태도를 보면 제 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형국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췄지만 이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가 저를 보고 짓는 표정과 말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의심과 불만이 폭발할 듯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국이의 무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희영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감이 사실이었고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희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희영이가 형국이와의 결혼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희영아, 어제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줄래?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희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어제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형국 씨도 부모님 앞에서 긴장했을 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도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의 말에 맞추려 하는지 궁금해.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 질문에 희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영이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형국 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희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형국 씨가 가진 단점들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희영아,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국이의 태도가 어떤지 내가 정말 못 보고 있는 거니?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거니? 희영이는 제 말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어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무례했고 무엇보다 너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니? 딸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다는 걸.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동안 내가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헛되게 느껴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의 마음 속에서 끓고 있는 두려움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결혼을 서두르려 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불안감과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희영이는 결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영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결혼이야. 내가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결혼 하나로 헛되게 될 수는 없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결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해. 희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나도 결혼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영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엄마는 너를 응원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해. 그 사람과 함께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희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결혼을 멈추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혼을 결심해. 내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희영이는 어렵게 결심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멈추기로.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딸이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형국이라는 사람에게서 느껴왔던 모든 불안감과 걱정들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딸이 자신을 다시 되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파혼을 결정한 날, 희영이는 형국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내린 희영이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워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딸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기에 저는 그저 그녀를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국과의 만남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희영이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고 저는 그녀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시간 후 희영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비록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형국 씨와의 이야기를 끝냈어요. 형국 씨가 처음에는 왜 파혼을 하려고 하냐고 따졌지만 내가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하니까 결국엔 수긍했어요. 희영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더 이상 결혼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처음엔 화를 내더니 결국엔 이해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우리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형국도 자신이 희영이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 될 뻔했다는 생각에 오싹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희영이가 괴로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잘했어, 희영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선택했으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둘이 앉아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희영이는 아직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제가 느낀 건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직면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희영이는 새로운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잠시 뒤로 미루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불안감과 걱정을 떨쳐내며 나 역시 홀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저 그녀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희영이는 형국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단은 옳았고 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우리 모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딸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